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록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. 참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대가들이 주변에서 그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. 1년 동안에 지금 보면은 한 2.6배 정도 주가는 올랐네요.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, 저희 애들도 크록스 신고요. 옆집에도 신고, 제 아는 지인에도 신습니다. 다 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크록스가 워낙 편하고, 그러다 보니까 다 아이들 크록스 정말 많이 신잖아요. 예, 그랬던 기업인데,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예전에 각광받던 기업은 아니거든요. 이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물론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막 가파르게 상승했던 건 아닌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죠. 그 이유가 뭘까?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록스가 좀 변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순히 기능성이 충실했던 그런 제품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그런 방식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럭셔리라고 해야 될까요?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? 액세서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좀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제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면요. 이제 크록스로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본 건데, 이런 것들, 저는 뭐, 못 봤지만은, 이렇게 막 아이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, 또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, 뭐 이런 화려한 것들도 나오고, 심지어 이렇게 이런 그 젊은 여성분들 것도 이렇게 보면은, 보자. 이게 사실은 아이들만 신는 건 줄 알았더니, 이렇게 또 여성분이 신고도 계시고,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볼까요? 뭐 결혼식장에도 신는 설마 뭐 이런 것들 뭐 아이템 액세서리들을 붙인다는 거죠. 어떤 새로운 그런 모멘텀을 찾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록스의 미래를 좀 많이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. 뭐 단순히 그냥 어떤 내러티브적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숫자를 보면은요. 이제 크록스인데요. 한번 그 요즘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. 레비뉴가 일단 애뉴얼로 보고요. 레비뉴가 이렇게 상당히 플랫해요. 뭐 이렇게 별 변동이 없는 회사입니다. 변동이 없다가 2019년에 이제 조금 점프했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또 상승해 오고 이 쿼터리를 보면은 또 더 눈부시죠. 뭐 매출이 93%가 늘었으니까요. 이때 이제 코로나의 어떤 기저 효과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신발 회사가 이렇게까지 매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이런 추세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어떻겠습니까? 지금 이게 PER을 볼까요? 지금 PER을 보면은 15.84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따로 말이 안 되는 PER이 되겠죠.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렇게 PER이 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업 정말 드물잖아요.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봤습니다. 지금 약간의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PER 부분인데요. 15점대로 나오잖아요. 그거 너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텍스 부분에 약간의 좀 그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텍스가 오히려 이제 그 낸 게 아니고 텍스가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때도 또 이렇게 들어왔고 어떤 회계적인 처리상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금이 들어옴으로써 그 세금이 이제 뭐라고 했죠? 들어왔다기보다는 좀 뭐 미리 냈던 세금을 환급받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. 아마도.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간에 이 넷 인컴으로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. 이 기업의 실적을. 근데 넷 인컴으로 보기가 좀 많이 어려졌다. 왜냐면 텍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 기준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으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. 이게 러프하게 왜냐면 오퍼레이팅 인컴을 다 더한 다음에요. 이걸 더해서 한 20% 정도를 뺐습니다. 원래 이제 세금 내야 될 세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PR이 현재 대략 한 30이 좀 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
이걸 15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포워드 PR이 왜 이게 또 오히려 올라가느냐,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,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매출이 줄 걸로 예상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런 게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지금 30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정 20이면 상당히 이것도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제 크록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려운 부분이 있고,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고, 과연 이 고무로 만든 이 신발이 과연 확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투자자들이 뭐 저와 똑같죠. 투자자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미심쩍어 하는 게 보입니다.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뭐 정말 쿼터리로 봤을 때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막 50%, 60%, 90% 이렇게 성장한다 그러면 뭐 지금의 PER은 뭐 3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요. 정말로 싼 거니까.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. 크록스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, 제가 아직 매수한 종목은 아니고요. 참고로. 그래서 앞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모르죠. 이게 이런 그 트렌드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처럼 크록스라는 신발 가지고 뭐 꾸미고 좀 럭셔리한 그런 어떤 유명 연예인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또 고급 라인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또 히트를 치고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게 좀 예측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크록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봤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것 같긴 한데 예, 말씀드릴 거 다 드려서 이게 너무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. 예, 다 누구나 신고 있고.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안 신었거든요. 그죠?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신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신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또 좀 신속해서 커서도 이게 좀 물론 디자인은 좀 구리지만 커서도 이런 것들을 좀 신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좀 미래는 좋다고 봅니다. 이게 참고로 나이키랑 비교를 하면요. 나이키랑 비교를 해보면 나이키는 PR이 39. 이게 좀 잘못 나왔나요? 제가 알기로는 4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직접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. 안 해본 수치고요.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렸네요.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알기로는 46인가 저는 그렇게 얼마 전에 기억을 했었는데 그새 또 떨어졌나 봅니다. 하여튼 이렇게 나이키에 비해서는 좀 크록스가 괜찮죠. PR이 오히려 괜찮고, 나이키 쪽을 보면은 이쪽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점프업을 했는데, 애뉴얼로 보면요 상당히 플랫하게 크록스처럼 이렇게 성장해가는 회사입니다. 오히려 나이키 성장률이 조금 더 좋죠.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PR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또 나이키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어쨌든 그래서 나이키랑 간단히 비교를 해봤고, 크록스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밸류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록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. 정말 간단해졌네요.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찾을 수 있겠구나.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고요.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C 리미트라는 회사 있잖아요. C 리미티드. 그 회사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는데, 저도 그 작년에 초에 동남아 갔었을 때 그 C 리미티드 그걸 많이 봤거든요. 그 광고도 보고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포인트도 쓰고 막 이런 걸 봤는데, 그때도 그냥 무심코, 그때는 뭐 제가 주식 투자도 안 했지만요.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주식 투자는. 크록스는 결론적으로 PER 30 정도다. 그리고 그 30 정도로 봤을 때 나이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그 합리적인 가격이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주가가 오를지 여부는 결국에는 매출 추세를 보고 매출에 달려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뭐 주가는 더 날아오를 거고요.
이게 어느 정도 좀 평평해지면서 추세가 좀 꺾이면은 뭐 횡보하거나 하겠죠. 그래서 그리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. 왜냐면 보통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을 때는 그 전에 사거든요. 사는데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 계절적 비수 요인이 있어요. 이게 뭐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걸 고려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. 계절적인 요인을. 그러니까 그냥 그 전 분기보다 매출은 아마 떨어질 거거든요. 그럼 매출 떨어지면은 떨어졌네 하고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나. 이제 크리컷의 경우를 봤을 때는요. 또 반면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계절적 요인을 떨어지더라도 뭐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죠. 네, 크록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철, 봄, 여름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을, 겨울로 내려가면서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질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뭐 성급하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아직 크리컷이 저는 이제 크리컷을 매도해서 사야 되는 입장이라서 항상 크리컷이 그렇게 뭐 그 지금 주가나 수준의 밸류를 봤을 때 그걸 팔아서까지 이걸로 살 거는 아니지 않나 해서 아직 망설이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신규 자금이 있고 또 이제 PR이 저렴한 그런 안정적인 회사이면서 동시에 또 상방은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제 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신다면은 크록스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